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 12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한미 금리 차가 최대인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4차 산업 변곡점에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4차 산업에 영향력을 끼치느냐, 누가 미래의 이 가능성,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외환 보유고, 다른 나라의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의 보유량이 떨어지고, 뿐만 아니라 결제 통화의 역할, 규칙 통화의 역할에서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고, 이러한 모습이 계속 생겨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강달러 고금리 정책을 통해서 나만 살겠다 라고 하면서 꼼수를 부렸는데 세계가 그게 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나 사우디 또는 브릭스 많은 국가들이 자체 결제망을 만들고 자체 공급망을 만들면서 대항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배제시키고 이란을 배제시키고 이러면은 자기들이 세계를 주도해 나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세계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국가들이 교역하면서 양국 간의 통화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달러 패권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4차 산업 패권을 누가 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4차 산업 주도권을 우리가 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된다. 제가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대한민국 사정을 고려해야 된다.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죠. 일본이 미국이 금리 올리든 말든 간에 신경 안 쓰고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면서 지금 일본은 호황을 막고 있다. 잃어버린 30년이 끝나가는 게 아니냐. 이러한 지금 진단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당당한 외교하는 것처럼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도 당당한 외교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은 미국과 완전히 한편이 돼갖고 움직이지만 2차 세계대전만 해도 서로 적국이었어요. 적국. 그래가지고 미국의 핵폭탄이 일본에 2개가 떨어졌죠. 소련도 마찬가지죠. 소련도 2차 세계대전 때 미국하고 한편이었지만 결국에는 또 갈라져가지고 냉전 시대를 만들어 오고, 이거는 뭐냐면 국제관계라는 것은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거예요. 오직 이해관계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한미 금리 차가 최대이기 때문에 금리 올려야 된다 하면서 기업 붕괴시켜버리고 가게 다 붕괴시켜버리고 이 은행들만 돈잔치하게 만들고 현금 부자들만 돈잔치하게 만들어서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기득권 논리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본이 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느냐, 그리고 베트남도 왜 금리를 2%포인트까지 내렸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탐구해 가지고 우리가 선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세요. 네,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로 하향 안정, 미국 금리 동결, 한국 펀더멘털 개선에 환율이 하락세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경제다라는 거예요. 한국 경제. 미국은 이제 앞으로 미국은 자기들이 꼼수를 쓴 거예요. 그래서 삼성, 현대, LG, SK, 바이오생명과학 다 미국에 와라, 전쟁 위기 만들고 무기 판매하고 난리 법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자기들의 달러 패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든 말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미국은 계속 금리 올리면은 자국 경제만 파괴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이 신용을 잃어버렸어요. 신용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지금 역대 최대 수준 한미 금리차 더 벌어질까? 네, 이렇게 또 불안을 조장하는데 이거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한국이 4차 산업을 주도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술력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면은 우리 쪽으로 기울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5월 외국인 증권 투자 14조, 약 14조 원이 역대 최대 규모다. 이게 뭐냐면은 한국에 대한 기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대성을. 그렇기 때문에 5월에 외국인 증권 투자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중국 갈등에 중국 떠나 한국으로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최저임금을 폐지시켜버리는 걸 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권익금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법인세, 외국인 기업, 외국 기업이나 유턴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를 낮춰주고, 우리 지방 소멸되는 지역들 많은데 그런 지역에다가 경제 자유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여기서는 최저임금 없다, 그리고 여기서는 상속세 없다, 여기서는 법인세를 최대한 낮춰준다 해가지고 우리 유턴 기업들, 우리 기업들 리쇼어링 하는 해외로 나가는 우리 기업들을 유치하고 해외 기업들을 유치해야 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편의점주들 최저임금제도 개선 촉구한다. 주유수당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주유수당 뿐만 아니라 이 최저임금 제도를 완전히 폐지해버리고 국민권익금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생계비 반영 월 250만원 이상 돼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나라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들 다 해외로 떠나버리고, 그리고 자영업자, 중소기업자들 망하고, 또 취약계층들도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을가을의 갈등을 통해서 나라 망치는 길이다. 이거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국민권익금제를 운영하고 최저임금을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최저임금 인상되면 소상공인 직원 자르고 채용 안 한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네, 추경호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차등화 어렵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차등화하면 또 국제적인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해외 나가니까 자국인들은 얼마, 근데 외국인들은 얼마, 이 차등화를 두니까 기분이 안 좋고 다음부터 거기 안 가고 싶어요. 네,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이것처럼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이거 막 이탈하고 불법 체류 막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 일어납니다. 아예 폐지시켜버리고 국민권익금제를 운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 논의 급물살, 최저임금 배제 등 파격 정책 나올까? 이거 별 표가 없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없다. 미국, 유럽 리쇼어링으로 공급망 불안을 돌파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과 유럽이 유턴 기업하는 거예요. 해외로 나간 기업을 다시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정책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원 달러 환율이 1200원대 안착하나. 네, 지금 이런 상황이죠. 네, 지금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간 교역 투자에서 현지 통화거래 협약 추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원화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아세안 국가들이 지금 이렇게 추진하죠. 그래서 현지 통화결제,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원화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가다 보면은 한국 돈이 준기축통화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탈달러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선제 대응해서 금리를 빨리 내려서 생산, 소비, 투자, 무역을 활성화시키면서 4차 산업을 우리가 주도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게 되면 도리어 이번 위기를 긍정적으로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